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2주차 나눗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이라 좀 잔소리가 많은데요. 몇몇 분들은 뭐 이미 지난번 보니까 잘하셨고, 몇몇 분들은 아직 익숙치 않으신 것 같은데, 프로인 적응하는 법을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잘 모르신 분들 위해서 그런 분들 일단 처음에 무작정 따라해보는 겁니다. 코드를 그대로 보면서 하나하나 좀 타이핑을 직접 누르면 역시 결과만 보지 마시고 직접 타이핑해서 무작정 따라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자신감도 조금씩 생기실 테고 조금씩 바꿔보는 겁니다. 숫자들을 바꿔보고 구조를 좀 바꿔보고 조건을 좀 더 만들어보고 이렇게 조금씩 바꿔보시고 이것까지 좀 잘 된다 싶으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어떤 설명만 듣고 프로그램만 짜보도록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정수는 공부하는 법도 비슷합니다. 공부 영 어렵다 싶으시면 처음엔 일단 무작정 이런 동영상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또 읽고 쓰고 말하고 많이 반복하시기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리라는 것들이 나올 텐데 정리가 나오면은 가장 처음에 염두에 둘 것은 이게 맞아? 정말이야? 그죠? 그걸 가장 먼저 이제 확인해 보셔야죠. 그리고 어떤 여기서 예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그젬플들 예들이 있는지 예들로 갖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죠? 물론 얘만 갖고 확인한다고 정리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들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왠지 맞을 것 같아. 이런 느낌, 감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어떠한 부분에서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왜 중요한지 왜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 정말로 나는 이 수업에서 굉장히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은 정리를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조금 변형해보는 방법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정수론의 연구 방식을 사실은 정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학도 마찬가지인데 자, 가장 처음 단계에서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일단 자료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료를 관찰합니다. 수집한 자료들을 관찰하면서 패턴 또는 어떤 관계를 어떤 관계들인지 자꾸 관찰하면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 관찰에서 어떤 추측을 하려고 생기게 되면 이제 그러한 규칙이나 관계를 설명하는 추측을 어떤 형태로 쓰는 거죠. 공식화, 그러니까 적어보는 겁니다. 말해보고 적어보시고 자 이게 됐으면 그 다음에는 자료를 더 많이 수집해서 추가를 더 얻어서 뭐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 해서 어떤 여러분이 추측을 했는데 100부터 1000까지 해봤더니 틀리더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료를 더 수집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런 여러분의 추측을 추측이 맞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걸 증명이라고 하는데 수학에서는 그걸 고안해서 생각해내셔야죠. 그죠?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이것이 정수의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슬라이드는 제가 여러분 수업하는 뒤에 수업에서도 종종 여러분들 자꾸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거죠. 5리터짜리, 7리터짜리 물통 2개를 가지고 정확하게 1리터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잠깐 멈추시고 답을 안 떨어지면 한번 멈추고 나서 종이 같은 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벌써 한 5분이나 생각이 좀 잘 안 떠올 때도 있죠, 그죠? 컨디션 안 좋은 날은 그런 상황에 그런 분들은 뭐 더 10분 정도 더 생각하고 자 그럼 한번 방법을 보면 자 이런 방법이 펜을 자 다음 같은 방법이 있겠죠. 자 5리터에 물을 뜹니다. 5리터에 물을 떠요. 그래서 그 5리터의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7리터에다 부어주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7리터에서 5리터를 뜨려고 하면 그건 안 되고 5리터의 물을 가득 채워서 그럼 정확하게 5리터가 되니까 그걸 7리터 물통에 부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빈 5리터 물통에 다시 5리터의 물통을 가득 채워서 7리터에다 붓는 거죠. 가득 채운 다음에 7리터에다 붓다 보면은 다 못 넣죠. 다 못 넣고
그 전에 7리터의 물통이 가득 찹니다. 그럼 가득 찬 7리터의 물통을 버리는 거죠. 7리터만큼의 물을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빈 7리터의 물통에다가 남아있던 5리터 물통이 얼마가 남아있을까요? 예, 3리터의 물통이 남아있죠. 그 3리터 물을 부어주고요. 다시 한번 5리터의 물통을 가득 채우고요. 또 가득 채운 물통을 7리터에 붓다 보면은 다 못 붓습니다. 예. 다 못 붓고 중간에 7리터 물통이 가득 차죠. 그럼 가득 찬 7리터의 물통을 빼면 버리면 지금 5리터의 물통에 얼마만큼의 물이 남아 있을까요? 자, 이 식을 잘 보시면 정확하게 1리터의 물통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1리터의 물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5가 3, 그죠? 5리터가 3개, 15리터를 좀 떴고요. 버린 물의 양은 7리터의 물 2번을 버렸고요. 그러니까 15에서 14를 뺐으니까 1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5리터짜리 그리고 7리터짜리 물통 하나씩 가지고 정확하게 1리터의 물을 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문제 변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방법을 알아냈으니까. 자, 4리터와 그러면 이번에는 6리터의 물통으로 1리터의 물을 만들기. 자, 몇 가지 시도들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죠? 4리터의 물을 채우고 6리터의 물을 채우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잠깐 멈추고 해보셔야죠. 저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뭐 6리터의 물통을 채워서 4리터에다가 붓다 보면 4리터 가득 차니까 4리터의 물을 하나 버리고, 자, 그리고 나서 6리터에 아직 다 못 담은 2리터 남아 있죠. 그거를 다시 4리터에 붓고, 그러면 지금 2리터는 만들었어요. 그죠? 2리터는 만들었는데 다시 그럼 6리터 또 뜰까요? 4리터에다 부어줬으니까 6리터의 물을 또 뜨고, 그럼 지금 나눠져 있긴 하지만 총 8리터인데 6리터의 물통을 4리터에다 붓다 보면 또 가득 차죠. 또 버리고, 그럼 지금 남아있는 물 6리터에 남아있는 물이 얼마냐면 4예요. 그죠? 4. 그럼 다시 4리터에다 부으면 가득 부어지죠. 그리고 4리터를 가득 찼으니까 버리면 결국 0이 돼버리면 되는 건. 자, 이 방법만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자, 잘 생각해 보시면 6리터를 적당히 막 뜨거나 아니면 4리터의 물통도 적당히 또 뜨면, 잘 생각해 보시면 1리터가 되는 방법이 있겠냐는 거죠. 요 값은 두 값은 정수입니다. 그죠? 정수. 양의 정수 자연수면 물을 떴다는 얘기고, 음수가 되면 물을 버렸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리터를 만들 수 있겠냐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잘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왜 안 될까요? 그죠? 이 앞에서 5리터와 7리터로는 1리터를 잘 만들었는데, 그죠? 이런 숫자들을 3번 뜨고 2번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4리터, 6리터로는 1리터가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격적으로 기본적인 가장 첫 번째 보는 정리인데요. 나눗셈 정리인데, 자, 이거 여러분 사실 이미 잘 알고 있죠. 23개의 사과를 5명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명에게 몇 개씩을 나눠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남는 사과는 몇 개가 되냐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학생들 5명에다 나눠준다고 할게요. 자, 자, 이거는 결국은 다음과 같은 걸 쓰는 건데, 자, 23개의 사과를 5명에게 자, 몇 개씩 나눠주냐? 몇 개 가능하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고,
자, 한 개씩 나눠줄게요. 예, 한 개씩. 5명에게 한 개씩 나눠주면 그럼 남는 게 몇 개인가요? 예, 18개가 남죠. 제가 18개 사과를 다 갖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5명에게 2개씩 나눠주면 총 10개를 나눠준 거죠. 그럼 남는 사과의 수는 13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예, 여러분이 기대한 건 이게 아니죠. 그죠? 예. 보통은 최대한 많이 나눠주길 원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아니고 최대한 몇 개까지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4개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4개를 나눠주고 남는 이때 사과의 수는 예,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 방금 같이 4개씩 나누어주고 남는 사과의 수는 3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나눗셈 정리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는 설명해야죠. 예, 일반적으로 바꿔서 A개의 사과를 B명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항상 적당한 이번에도 몇 개씩 나누어지는지 그리고 남는 사과가 몇 개인지가 딱 정해질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나눗셈 정리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아까 사과의 개수 얘기했던 정수 A가 있고요. 예. 그거를 나눠주게 되는 사람 수 B가 있고, 예. 그래서 B에 대한 조건은 0보단 예, 같거나 커야죠. 그러면 이 A개의 사과를 예, B명에게 Q개씩 나눠주고 남는 예, 사과를 R이라고 해서 항상 Q개씩 나눠주고 R개가 남게 되는 이런 Q와 R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까 이 23개의 사과의 경우에는 5명에게 몇 개씩 나눠줬냐면 4개씩 나눠줬고요. 그리고 남는 사과 수는 죄송합니다. 남는 사과의 수는 3이었어요. 그죠? 비교해 보시면 여기서는 몫이 사과되고 나머지는 3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게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몫과 나머지가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글씨가 너무 예, 존재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이러한 몫과 나머지는 유일하다는 거죠. 존재하면서 유일하다는 점. 자, 그래서 이게 참인지 봐야 돼요. 예, 증명해야 한다는 거는 이 위에 예, 여기서의 나눗셈 정리가 과연 참이겠는가 그거죠. 참인지 아닌지. 예. 그래서 무슨 뜻인지 예, 여기서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몫과 나머지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몫과 나머지가 유일하다는 점 2개를 나눠서 할 겁니다. 일단 몫과 나머지가 있다는 거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유일하다는 것을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증명해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1학년 과목에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 훈련을 하셨지만 아직 익숙치 않다고 하면 구체적인 앞에 사과 나눠주기의 예를 통해서 다 짚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설명할 건지. 그렇죠? 왜 꼭 보시면 왜 꼭 4개를 주고 남는 거는 3개가 되는지. 그죠?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3개씩 나눠주고 나머지는 8이 된다. 여기 보시면 나머지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나누는 숫자인 B보다는 작아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 8개가 남았다 그러면은 여전히 5명에게 더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머지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증명을 하기 전에 과연 어떻게 증명할 건가? 여러분이 증명을 떠올린다면 물론 좋지만 떠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1분만 좋게 한 5분 정도만 어떻게 증명하지 깔끔하게 예, 아주 굉장히 깔끔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걸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집합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갑자기 굉장히 문자들이 많이 되는 거 답답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사과의 예를 보자면 지금 이 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S라는 집합은
23개에서 빼기 b가 5였죠. 5x 순서 좀 바꿨으면 이런 집합입니다. x는 정수고, 예. 이 s는 아닌데 일단 이런 집합만 생각해 보시면, 예. 이런 집합이에요. 이걸 보시면, 아니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처음에 그냥 23개가 있어요. 그죠? 23개. 예, 23개라 보시고, 아직까지는 하나도 나눠주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23개에서 하나씩 나눠주면, 5명한테 하나씩 나눠주면 23 빼기 5 남는 거는, 예, 18개가 남게 돼 있죠. 여전히 5보다 큽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씩 더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23 빼기 10이 되겠죠, 이번에는. 예, 그러면 13개가 남아 있고요. 여전히 5명에게 더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3 빼기 15, 3개씩 나눠주면 이번엔 8개가 남아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더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3 빼기 20, 즉 3까지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멈춰도 된다는 걸 알지만 하나 더 해보면, 예, 23 빼기 얼마까지 갈 수가 있게 되죠? 하나 더 나눠주게 되면 25. 그러면 이제 모자를 사실은, 예, 음수로 가게 돼버리죠. 예, 이렇게 쭉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23 더하기 5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23 더하기 5. 그러니까 2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집합을, 예, 여기는 S라는 집합은 아닌데, 예, 이런 집합 중에서 이 숫자들 다시 정리해 보시면 이거는, 예, 뭐 쭉 가다가, 예, 18, 23, 8, 13, 8, 3, 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예, 이런 집합. 자, 이런 숫자들을 쭉 보시면 23개에서 5개씩 계속 한 번씩 더, 5개 나눠주고 5개 나눠주고 이렇게 남는 것들인데, 잘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 바로 언제가 딱 남는 게 되나요? 예, 바로, 예, 3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3이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근데 3이 어떻게 나왔냐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예. 23개의 사과를 5명에게 몇 개씩 나눠준 경우죠. 예, 20이니까 4개씩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머지고, 이 3이 어느 순간에 생기는 거였냐면 23개의 사과를 5명에게 4개씩 나눠줄 때 생겼다는 거니까, 이걸 보면 23은 5 곱하기 4 더하기 3, 이런 우리가 원하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S라는 집합을 생각해 가지고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예, 자, 그럼 이제 S에서, 자, 우리 3을 고르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 집합을 구체적인 경우에 보시면 딱 3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죠? 일반적인 경우는 A와 B가 다 다르거든요. 그죠? 그런 경우에서는 나머지에 해당하는 3에 해당하는 값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죠? 3에 해당하는 값을. 그래서 S의 가장 작은 최소의 원소죠. 예, 가장 작은 원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S는, 조심하실 점이요, 0 이상인 것만 뽑습니다. 예. 나눠주다가 딱 0 다 나눠주고 딱 떨어져가지고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0개 이상인 경우만 보고요. 그런 S 중에서 가장 적은 값의 원소를 생각합니다. 그 값을 바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바로, 예, 나머지 아까 기호했던, 예, R이라고 하면 되겠죠. 최소의 원소로 R. 이때 이 S라는 거는 A-XB에 BX에 이런 원소들이었으니까, 예, 이때의 X 값이 있겠죠. 예, X 값을 Q라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A-BQ는 바로 R이 되니까, 따라서 A는 BQ 더하기 R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태만 만들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R에 조건이 있어야 되죠. R은 뭐보다 작아야 되죠? 나눠주는 사람 숫자인 B보다 작아야 되죠. 그죠? 자, 왜 B보다 작아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R이 B 이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B 이상이면. 그러니까 아까 23개 사과를 5명에 나눠주는 거라고 하면 아직도 남아있는 사과가 5개가 넘어요. 잠깐, 예, 그쵸. 이상. 5개가 5개 이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이렇게 되면 A는 B 플러스,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B에, 예, Q 플러스 1, 이렇게 하나씩 더 나눠주는 거예요. Q개만 나눠줬다가 더, 아직도 나눠줄 여유가 더 있으니까 하나씩 더 나눠주고, 그러면 R 빼기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전히 이 값은 0 이상이니까 이 값은 S의 원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R이라고 하는 값은 S에 들어있는 가장 작은 원소라고 했는데 더 작은 원소가 생겼잖아. 이거는 모순이죠. 모순. 모순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R은 B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S는 항상 0 이상인 것만 골라준 거니까 0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유의를 보시면 공집합이 되면 어떡하냐. 예. 당연히 S는 공집합일 수가 없는데, 그죠? 예를 보시면, 여러분 예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공집합일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공집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사소한 거긴 하지만 공집합이 아니라는 걸 한번 짚어주셔야 되고요. 그럼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이 식을 보시면 X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 최소한 A는 들어있으니까, 그 A는, 들어있으니까 공집합은 아니게 됩니다. 자, 유일성을, 유일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일성 부분은, 그냥, 뭘까요? 제가 뭘 해야 되는지만 보이면, 유일성은,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A를 BQ 더하기 R로도 쓰고요. 또는 BQ 프라임 더하기 R 프라임에다 쓸 수 있다고 하고서, 그리고 뭘 보이면 될까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몫이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같아지 결국 같은 경우밖에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하신 분은 우리 연습 시간에 한번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설명 다시 한번 돌아가면 지우겠습니다. 좀 지저분하니까. 자, 나눗셈 정리. 주어진 정수 A, B에 대해서 항상 어떤 몫과 나머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범위가 나누는 숫자인 B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눗셈 정리. 여러분이 사실 이미 알고 계실 거라 보고요. 자, 그러면 나눗셈 정리가 왜 이걸 우리가 공부할까요? 좋으니까 공부하는 거죠. 좋아서. 좋아요. 자, 좋은 이유를 몇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 거 해보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게요. 모든 제곱수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나 1이다.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나 1이다. 정말일까요? 자, 1의 제곱은 1. 4로 나누면 1이 됩니다. 2의 제곱은 4. 4로 나누면 0이 되죠. 3의 제곱은 9예요. 그죠? 9의 제곱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4의 제곱은 16이 되고 4로 나누면 0이 되죠. 자, 이런 식입니다. 5의 제곱 뭐 하나 더 해보면 25를 4로 나누면 1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자료를 수집한 거죠. 그죠?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료를 수집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물론 이제 추측을 먼저 써놨지만 모든 제곱수는 4로 나누면 나머지 0이나 1이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1, 0, 1, 0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추측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해보셔야죠. 고민을 해보시고요. 잠깐 멈추고 여러분 또 한 5분 정도 생각했다고 가정을 하고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자, 잘 보시면 나머지가 0과 1일 뿐만 아니라 0과 1이 나오는 그 순서의 규칙이 있어요. 그죠? 서로 번갈아 가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어떤 수를 제곱한 경우에 1이 나오고 어떤 수를 제곱했는지 0이 나오는지 잘 보시면 짝수들, 그죠? 2나 4의 짝수들을 제곱했을 땐 0이 나오고 홀수들을 제곱했을 땐 1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경우를 나누는 거죠. 경우. n이 짝수인 경우. 자, 이렇게 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같은 얘기인데, 예. n을 2로 나눈 예, 목과 나머지가 있겠죠. 예. 나눗셈 정리에 의해서 2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있으니까 자, 그때 n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예, EQ 더하기 R로 쓸 수가 있고요. R은 0보다는 같거나 크고 2 이하 미만이 되는 거죠. 근데 0과 2 사이에 있는 나머지는 결국 잘 생각해 보시면은 무슨 말이 되냐면 R은 0 아니면 1이거든요. 따라서 경우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가 0인 경우 그리고 나머지가 1인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각각 그러면 이걸 제곱을 해보시면 예, 제곱을 해서 4로 정리를 해보시면 이 경우만 홀수인 경우만 보면 이거는 잘 정리를 해보시면 나머지가 1인 걸 보일 수 있고요. 짝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해서 4로 이렇게 다시 나눠보면 나머지가 0인 걸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나눗셈 정리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왜 중요하고 유용한가? 자, 또 하나 또 보시면 홀수의 제곱은 8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다. 예, 여기 세이지로 되어 있는데 뭐 세이지를 한번 볼까요? 아니면 한번 갈까요? 예,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자, 여기 세이지를 예, 제가 지금 주소는 예, 아실 테고요. 예. 세이지에서 자, 홀수들의 제곱을 8로 나눠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홀수들을 볼 텐데요. 자, 바로 홀수들의 집 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같으니까 조금 빨리 해볼까요? 예. 바로 홀수들을 보면 홀수들을 꺼집어낼게요. n을 예, 아니죠. 4n. 자, n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range 1부터 뭐 한 20까지 사이에 자, 근데 이렇게 하면 1, 2, 3, 4 해가지고 1부터 19까지의 숫자가 다 나오는데 우리는 그 중에 홀수만 보고 싶으니까 세 번째 옵션 값을 2씩 증가시키도록 해주면 바로 1부터 그 다음엔 3, 그 다음엔 5 이런 식으로 홀수만 나오겠죠. 예, 그리고 이런 루프 안에 반복문에서는 콜론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우리는 이 n의 제곱을 뭐로 나눠 보려고 하죠? 예, 자, 바로 추적하겠습니다. n을 뭐로 나눈 값이냐면 n의 제곱을 예, n의 제곱을 예, 여기 있네요. 그죠? 퍼센트 연산자 8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 한번 찍어 볼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자, 에러가 혹시 나더라도 예, 저도 실수를 종종 하니까요. 예,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 쭉 나오죠. 예, 이거 조금 더 재밌게 예, 결과 잘 나오니까 그러면 n도 찍어보고 n의 제곱도 찍어보고 그리고 8로 나눈 나머지까지 같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그죠? 예. 어차피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여기 있죠. 1의 제곱은 1이니까 당연히 8로 나누면 1이 되는 거고 3의 제곱은 9인데 8로 나누면 1 5의 제곱도 25인데 역시 8로 나누면 1 7의 제곱도 49인데 역시 8로 나누면 1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예, 그 뒤에 것도 예, 다 확인이 됐는데 물론 이게 완벽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홀수의 제곱을 8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다. 자, 그 관찰을 해봤더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다시 한번 가봐서 예, 조금 더 해봐도 됩니다. 예. 조금 더 키워보면 20까지만 하지 말고 컴퓨터가 어차피 해주는 거니까 예, 100까지 우리 한 50개 정도를 가지고
해보면 나중 값이 굉장히 커지죠. 예. 99제곱까지 다 굉장히 큰 값이지만 역시 뭐 나눠보면 나머지가 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증적으로 느낌은 될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이 경우들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100까지만 했다고 모든 홀수는 무한히 많으니까 완벽한 증명이 될 수 없죠. 자,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홀수는 앞에처럼 하면 n이 홀수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2k, q로 안 하고 많이 k라는 알파벳 기호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홀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n의 제곱은 2k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서, 자, 곱셈 정리 W 쳐야 되는데요. 자, 4k 제곱 4k 플러스 1이 되니까 4의 k 플러스 1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모양이, 자, 근데 우리가 이 값을, 이 제곱, 홀수의 제곱 8로 나누어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눈여겨보셔야 되거든요. k 플러스 1. 여기서 k의 정체는 뭐냐면 어떤 자연수겠죠. 뭐 0도 사실 뭐 포함시켜서 자연수. 그럼 k와 k 플러스 1을 보면 어떤 자연수든지 간에 그 수와 그 다음 수거든요. 그죠? 근데 홀수와 짝수는 항상 서로 반복해서 번갈아가면서 나오니까 연속하는 두 수를 곱하면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짝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2의 배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설명보다 더 이렇게 하기 싫으시면 경우를 나누면 돼요. k가 뭐 짝수인 경우, 뭐 EQ인 경우, 그리고 k가 홀수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다시 대입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어떤 8 곱하기 네모 더하기 1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8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홀수의 제곱은 8로 나누면, 앞에서 모든 제곱수는 4로 나누면 0이나 1인데 홀수의 경우는 아예 8로 나눠서 보면 1인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모든 정수에 대해서 다음 같은 a랑 a제곱 더하기 2 나누기 3은 항상 정수이다. 이것도 세이지 돌아가서 여러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동영상이 너무 시간이 지금 오래되면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좀 감을 잡아볼까요? a가 손으로 1이면 1 되고, a가 2면 4 더하기 2 나누기 3은 4인가요? 4가 돼서 정수가 되고, 3이면 9 더하기 2 나누기 3은 11이 되고. 자, 이거는 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고민해 보셔야죠. 동영상을 조금 또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면은 빨리 답이나 얘기해 주지 하고 여러분 기다리게 되면 그건 굉장히 좋지 않고, 여러분이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앞에 우리가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앞의 경우에는 4로 나누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말을,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앞에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기 보면 4로 나눈 나머지, 뭐로 나눈, 8로 나눈 나머지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어떤 문장의 형태가 많이 달라져 보이거든요. 그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이 지금 빨간 밑줄 친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a 제곱 더하기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항상 모든 정수에 대해서 0이다. 즉 3의 배수이다. 이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a 곱하기 a 제곱 더하기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항상 0이다.
똑같은 의미지만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는 또 완전 여러분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게 완전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죠? 이렇게 쓰고 나니까.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그죠? 지금 포인트는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A를 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있을 테고, 나눗셈 정리에 의해서요. 그죠? 나눗셈 정리에 의해서. 이 몫은 0 이상 3 미만이니까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는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예요. 그죠? 3의 배수인 경우 3의 배수 더하기 1, 3q 더하기 1, 나머지 1인 경우, 나머지가 2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 각각의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이 문장이 명제가 성립하는지 각각의 경우를 나눠서 해보시는 굉장히 이 경우에 유용한 걸 알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문제들 합니다. 비슷한 것들이거든요. 정수의 세제곱을 9로 나누면 나머지는 항상 0, 1, 8 중에 하나이다. 원래 9로 나눈 나머지는 0부터 1, 2, 3, 4 해서 8까지 9가지 경우인데 세제곱은 그 중에서 딱 3가지만 차지한다는 거죠. 하든가, 자, 3a제곱 마이너스 1은 첫 번째는 뭐 여러분들 물론 관찰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면 되고요. 어렵지 않을 거라 보고, 두 번째는 3a제곱 마이너스 1은 결코 제곱수가 될 수 없다. 자, 이거는 조금 앞에서 보던 거랑 뭔가 표현이 다르죠. 표현이 달라서 좀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다음 것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 대한 이런 생각해 보는 문제들은 여러분의 일종의 연습 문제입니다. 여러분 연습 문제고, 또 TA 시간 이런 데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비슷한 것들 한번 질문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한번 멈추고 동영상 끝나고 나서 여러분은 요거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또 한 가지 개념은 약수와 배수. 여러분들 이미 배운 거지만 정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수 B와 0이 아닌 정수 A에 대해서 B를 A 곱하기 C로 표현할 수 있는 정수 C가 존재하면 A가 B를 나눈다고 하고,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빗금을 거서 표시하고요. 이때 A를 B의 약수라고 하고 반대로 B는 A의 배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걸 보셔야 돼요. 따옴표 부분. B를 A 곱하기 C인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C가 존재하며, B 이꼴 AC인 정수 C가 존재하면 그때 나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수와 배수. 이미 약수와 배수의 개념 여러분들 익숙할 거라 보고요. 자, 기본 성질들 보겠습니다. 기본 성질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고 첫 시간이니까 의욕이 넘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기본 성질 10번 쓰면서 완전히 마스터해야 되는데, 생각을 항상 반복해 주는 건 좋지만 생각을 하면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번을 보시면, 자, 의미가 뭘까요? 이게 익숙치 않은 분은 정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새로운 정의를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비유를 들기를 어디 뭐 MT 같은 데나 아니면 친구들 놀러 가서 처음 보는 게임을 배운 거예요. 그죠?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게임을. 근데 처음 배우면은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죠? 아직 게임의 요령 잘 모르겠고, 그래서 잘 그걸 놓치면은 굉장히 그 벌칙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규칙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약수와 배수 또는 이 기호의 의미, A 바 B라고 하는 거는, A가 B를 나눈다 하는 것은 B 이꼴 AC인 정수 C가 존재하면이래요. 지금 따옴표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시면, 자,
말로 하면 뭐죠? A가 0을 나눈다는 뜻이죠. A가 0을 나눈다. 그죠? 자, 이걸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이걸 보이려면 0은 A 곱하기 C인 정수 C가 있다는 거를 정말 있는지 찾아주셔도 좋고, 그게 제일 좋죠. 찾아주면 그거 끝이니까. 근데 못 찾아도 있다는 거 하면 돼. 그죠? 여러분 물건을 잊어버린 걸 얘기하는데 물건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죠? 어쨌든 이 방 어딘가에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 자, 이런 정말 정수 C가 있나요? 그쵸. 예. C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A번, B번, 이제 C번에서 쭉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요. 예. 또는 이제 여기, 예, 제가 보기엔 B랑 2번은 여기 F번 가지고 설명할, 예, 볼 수가 있는데, F번과 G번만 좀, 예, 의미들을 쭉 말로 자꾸 풀어서 이 기호들 여러분 처음 배운 지 지금, 예, 몇 분 지나지 않았으니까 말로 자꾸 배운 걸로 처음 정의대로 자꾸 바꿔주셔야 됩니다. F번을 한번 보시면 A가 B를 나누고 B가 0이 아니면, 앞에 0을 나눌 수 있으니까 0만 아니면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작다는 거예요. F번을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F를 보일 텐데요. 자, 지금 어떤 경우냐면 A가 B를 나누는 경우니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B는 A 곱하기 C가 되는 거고요. 자, 제 기호를 좀 줄일게요. 집합론을 배우셨을 텐데 어떤 C가 있어서,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B의 절대값은 AC의 절대값이 되고요. A의 절대값, C의 절대값인데, 자, 여기서 자, 부등식을 보여야 되거든요. 여기 다시 한번 F1 보시면, 예, 절대값을 비교하는 건데, 자, C가 0이 아닙니다. C가 0이면 B는 A 곱하기 0이 돼서 B도 0이 되므로, 예, 이므로 C는 0이 아니죠. 따라서 정수인데 0이 아니면 0이 아닌 정수니까 절대값은 1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B의 절대값은 A의 절대값 곱하기 C의 절대값이었는데, 이 C의 절대값이 1 이상이니까 얘는 A의 절대값 이상이 되는 거죠. B의 절대값. 그래서 F번을 보일 수가 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마 2번하고 B번, 예, F번을 사용하면은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 A번부터 2번까지 기본적인 거고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 텐데, 잠깐 멈추고 하나씩 여러분이 방금 같은 방법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 해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다 해보셔야 되고요. G번도 보시면, 자, 의미를 먼저 보면 A가 B를 나누고 A가 C를 나누면 A는 B의 어떤 수를 곱하든지 간에, 그리고 C의 어떤 수를 아무거나 곱해서 더한 걸 항상 나눈다는 거예요. 좀 문장이 좀 복잡한데, 예, 예, 그러니까 A가 B의 약수도 되고 B와 C의 동시에 공약수라고 하는데, B의 약수도 되고 C의 약수 되면 B에 아무거나 곱하고 C에도 아무거나 곱해서 더한 그런 숫자들 다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도 약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G번을 증명을 할까요? G번도, 예, 제가 하겠다고 써놨으니까. 자, A가 B를 나누고 A가 C를 나누죠. 그럼 A가 B를 나눈다는 거는 B는 A 곱하기 K가 된다는 얘기고요. 또 A가 C를 나눈다고 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C는 A 곱하기 뭐 적당히 L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B는, 예,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문장은, 자, 보시면 여기 뭐죠? 이 문장이죠. 그죠? 이 문장. 역시 그 약수와 배수의 정의로 돌이켜 보시면 뭘 보여야 되냐면, 그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 예, 중간 부분 잠깐만, 예, 무시하시고요. 이 조건에 시작해서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되려면
뭘 보여야 되냐면 bx 더하기 cy가 a 곱하기 네모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약수의 배수의 정의였죠. 그래서 요 잘 따져보시면 bx 더하기 실제 cy는 akx 더하기 aly니까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되죠? kx 더하기 ly 따라서 a는 bx 더하기 cy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 기본적인 성질들을 알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 마무리를 보면요. 나눗셈 정리를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수와 배수에 대한 것들을 봤고요. 코딩하는 부분이 사실 코딩이라기라고도 부르는데 수업에서는 사실 이건 뭐 코딩이라기보다는 거의 계산 정도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죠? 아주 복잡한 프로그래밍보다는 간단한 계산들인데 이런 부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고 있거나 하지 마시고 직접 뭐 스마트폰들도 연결되니까 접속을 해서 이런 거 관찰들 자꾸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여기 정리들, 정수로 해가는 정리들을 작은 숫자들 같은 경우부터 자꾸 계산해보고 관찰을 많이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고 어렵지 않은 쉬운 그런 수업이 될 겁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